세자 저하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독이 옵니다. 어린 세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대신들까지 모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난 명의들이 모였지만 누구도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살밖에 되지 않은 거지 소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세자의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병의 정체를 거지아이가 어떻게 독이라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의 깊은 궁궐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웅장하고 고요하던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들은 지저귀지 않고 바람마저 숨죽인 듯 정전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궐을 둘러싼 높은 담장 너머로도 이 무거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0살 어린 세자 저하, 이호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병이 시작된 지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세자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온갖 귀한 약초를 달인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이들은 밤낮으로 세자의 곁을 지키며 온갖 처방을 다 해보았습니다. 인삼, 녹용, 사향 등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썼고 침을 놓고 뜸을 뜨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어이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대비마마와 중전마마는 세자의 방 밖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흐느낌이 세자의 방 밖까지 새어나왔고 지나가는 궁녀들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나란 일을 돌보기는커녕 오직 세자의 병만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팔도의 이름난 명의들을 모두 불러들이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자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왕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진 세자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희미하고 가늘었습니다. 가끔씩 신음 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세자궁을 감싸고 돌았으며 궁궐 안에는 절망의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은 저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지자 전국 팔도에서 이름난 명의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저마다 귀한 약재와 비법을 내세우며 세자의 방으로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먼저 경상도에서 온 노의원이 세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맥을 짚어본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맥이 너무나 약하고 불규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맥이 이리도 어지럽게 뛰는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다음으로 전라도에서 온 침술의 명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침으로 온갖 병을 고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세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침을 놓아도 세자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약초 전문가는 산삼을 비롯한 귀한 약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을 달여 세자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재도 세자에게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의들은 밤낮으로 세자의 곁을 지키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명의는 뜨거운 약을, 또 어떤 이는 차가운 침을 권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열이 많아 생긴 것이니 차가운 약을 써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저하의 병은 기운이 약해진 것이니 따뜻한 약으로 기운을 북돋아야 합니다. 명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지만 정작 세자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창백해졌고 어이들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실망감은 끝이 없었습니다. 왕은 어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무겁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궁녀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왕은 끝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백성들 중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라도 찾아내어 데려오라. 어떠한 방법든 가리지 말고 세자를 구할 방법을 찾아라. 세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릴 것이며 벼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명령은 순식간에 한양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왕실의 간절한 바람이 오르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왕실의 비통함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대신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세자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닐까.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잘 아는 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대신들조차 물리친 채 한 사내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일에 무심한 한량 선비에 불과했으나 그 사내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김선비는 왕이 깊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한량처럼 보였지만 실은 왕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궁궐 밖의 일들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김선비에게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의 병을 고칠 사람을 조용히 찾아내라. 궁궐 안 사람이 아닌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자의 병을 고칠 사람을 조용히 찾아내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왕과 김선비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비는 일부러 한량 행세를 하며 한양 저작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을 기웃거리고 장터를 배회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쉼 없이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원이 아닌 평범하지 않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잘 다루는 사람,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지닌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째 저작거리를 살피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선비의 시선이 한 소년에게 멈추었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거지 물이 한편 앉아 있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거지 아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마른 몸과는 달리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고 구걸하는 대신 약초 한 뿌리를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아이는 약초의 잎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약초꾼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도하였습니다. 도하는 다른 거지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이 고요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끄러움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를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곧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과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꾼들, 약방 주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 말인가요? 가끔 산에서 약초를 캐어 가져오는데 신기하게도 질 좋은 약초만 골라옵니다. 어린 아이가 어찌 그리 약초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말은 별로 없지만 약초를 보는 눈만큼은 웬만한 어른보다 낫습니다. 나무꾼도 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하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하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던 약초꾼 노인의 손자였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궁궐에서 어의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권력 다툼과 음모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간 노는 오직 약초와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약초의 성질을 꿰뚫는 자라 불렀습니다. 한때 다시 궁중의원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권력 다툼과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는 소문이 전해질 만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캐는 것만으로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병이 나면 찾아왔고 노인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약초를 캐어주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쌀 한 돼, 보리 한 줌이면 충분했습니다. 도하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도하를 낳고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데려다 키우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캐는 법뿐 아니라 약초의 기운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하야, 약초는 단순히 생김새를 아는 것이 아니란다. 그 숨결을 읽어야 한다. 같은 약초라도 자라는 곳에 따라 햇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약의 성질이 달라진다. 노인은 도하의 손을 잡고 산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도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아이였습니다. 잎을 보면 약의 성질을 짐작했고 뿌리를 보면 독과 약을 가려냈습니다. 아침 이슬 맺힌 풀을 만지며 약의 기운을 느낄 줄 알았고 향기만 맡아도 산의 기운을 구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풀은 차가운 기운이 있어요. 열이 많은 병에 쓰면 좋겠어요. 겨우 4살배기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도하야. 내가 맞다. 이 풀은 열을 내리는 약초란다. 어찌 그리 잘하느냐? 풀을 만지면 느껴져요.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요. 어린 나이였으나 이미 평범하지 않은 재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하가 겨우 5살이 되던 해, 노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을 고쳐주던 노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집에는 어린 아이 하나만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몸으로는 겨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하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도하가 잠시 산을 내려갑니다.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결국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약초 꾸러미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산과 달랐습니다. 냉혹했고 어린 아이에게는 가혹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도하는 떠돌다 거지 소굴의 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김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왕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약초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 그리고 궁중어이였던 노인의 손자. 이 아이라면 혹시 세자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김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왕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약초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 그리고 궁중어이였던 노인의 손자. 이 아이라면 혹시 세자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한양변두리에 있는 거지 소굴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서로의 몫을 나누던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도하는 그 무리 속에서도 유난히 겉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비굴한 말도 눈물도 애원도 서툴렀습니다. 남들처럼 몸을 낮추지도 못했고 거짓 사연을 꾸며내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돌고 와도 빈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도하는 그냥 굶었습니다. 다른 거지들이 나눠주는 것을 받아먹을 뿐이었습니다. 거지들 사이에서 도하는 쓸모없는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입은 하나 더 늘었으나 벌어오는 것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었고 어떤 이는 아이를 쫓아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구걸도 못하는 아이는 쓸모가 없어. 그냥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밥만 축 내잖아. 김선비는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지 대장에게 도하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대장은 잠시 아이를 흘낏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크게 쓸모가 없는 아이였기에 붙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값을 받아낼 생각으로 열량을 불렀습니다. 열량만 주시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김선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전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거지 대장은 은전을 주워 담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하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소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도하는 마지막으로 소굴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붙잡는 이도 아쉬워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말없이 아이 앞에 섰고 도하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도하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네가 잘 아는 약초로 사람 하나를 살리려고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김선비의 물음에 도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선비는 어린 도하의 손을 굳게 잡고 웅장한 대궐 문턱을 넘었습니다. 높은 기와지붕과 화려한 단청이 눈앞에 펼쳐졌으나
도하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바깥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고요함과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세자의 방 앞에 당도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방문 앞에는 상궁들과 내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도하를 본 상궁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관들의 눈빛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상궁이 혀를 차며 김선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저런 어린아이가 감히 세자 저하를 진찰한단 말입니까? 전국의 명의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저 거지 꼴을 한 아이가 어찌 고친단 말입니까? 임금님의 엄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디 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선비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 아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상궁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도하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펴고 침착하게 세자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도하는 김선비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하게 잠든 세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도하는 조심스럽게 세자의 가느다란 손목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자의 손목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하는 작은 손으로 그 손목을 잡고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온 정신을 손끝에 집중하며 맥의 흐름을 느끼려 했습니다. 도하의 작은 얼굴에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상궁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호기심과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하는 걱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어린 도하의 작은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세자의 손목에 닿은 도하의 작은 손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세자의 맥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침묵만이 깊어지는 방 안에서 모두의 시선은 오직 어린 도하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도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심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은 걱정과 함께 굳게 담은 입술은 아이가 보통의 병을 느낀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침착하게 숨을 고른 도하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닙니다. 도하의 말에 방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 안에 알 수 없는 나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독처럼 온몸에 퍼져 있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황당한 말에 대신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 어린아이가 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가? 독이라니 전국의 명의들도 알아내지 못한 것을 저 아이가 어찌 안단 말인가? 저런 이상한 말을 하다니 당장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선비는 흔들림 없이 도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해 침묵을 요구하며 도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하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만 아는 특별한 약초와 방법으로 저하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아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왕실은 도하의 말에 대한 찬반향론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세자의 위급한 병 앞에 새로운 희망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공기 속에 대신들의 격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전국의 명의들도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왕은 깊은 고민 끝에 도하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지는 이때 아이에게 병을 맡기시며 궁궐 안 모두에게 협조하라 명하셨습니다. 도하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라.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어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하는 웅장한 궁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높이 솟은 전각들이 시선을 압도했지만 그의 눈은 그 장엄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관심은 오직 약초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차분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뜰에 난 풀 한 포기, 담장 아래 자란 작은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궁궐 구조와 엄격한 규칙, 그리고 일부 궁인들의 방해는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궁궐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도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자 저하의 약재를 찾는 중입니다. 도하가 말했지만 수문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곳은 왕의 처소로 가는 길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수문장의 단호한 말에 도하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도하는 다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궁궐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고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쪽 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이 아프고 배도 고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되어 풀이 무성한 작은 연못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곳, 물가에는 신기하게도 푸른 빛을 띠는 풀 한 무더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초를 살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 푸른 빛이 감도는 그 약초는 분명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다. 청영초.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영초는 독을 없애는 약초라고. 하지만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으며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도하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세자 저하의 병을 고칠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도하는 조심스럽게 청영초를 캤습니다. 뿌리까지 다치지 않게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약초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밝은 밤, 고요한 달빛이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도하는 자신이 애써 찾아낸 푸른 약초를 소중히 들고 세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푸른빛을 내며 마치 작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방 안에는 김선비와 상공들이 숨죽인 채 도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아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하가 들고 있는 약초에 집중되었습니다. 상공들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김선비 또한 미간을 찌푸린 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하는 작은 돌절구에 약초들을 넣고 조심스럽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는 으깨어지면서 더욱 진한 향을 풍겼고 절구 소리만이 고요한 방에 울렸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약초 냄새는 묘하게 상쾌하면서도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하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스럽게 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맑은 즙을 정성스럽게 떠서 정신을 잃은 세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세자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푸른 즙이 스며들어 갔습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세자의 몸에서 옅은 검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은 기운은 곧 세자의 온몸을 휘감는 듯 보였습니다. 세자 저하, 상궁 한 명이 놀라 작게 소리쳤습니다. 순간 세자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침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자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궁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하께서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를 어쩐담, 저 아이가 잘못한 것 아니냐. 모두의 눈빛은 도하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하는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자의 몸부림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검은 기운은 그의 몸을 휘감았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하였고 궁궐 안에는 불안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도하는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씩 세자의 맥을 짚어보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궁들과 내관들은 불안한 마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혹시라도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왕과 왕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선비는 도하를 믿고 있었지만 세자의 심한 고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하의 곁에 서서 묵묵히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도하야, 정말 괜찮겠느냐? 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빠져나갈 때는 고통이 따른다고요. 하지만 이 고통이 지나면 저하께서는 깨어나실 것입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오직 세자를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새벽과 함께 세자의 몸부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몸을 옥죄던 검은 기운 또한 서서히 흩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깊은 숨을 몰아쉬던 세자는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지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는 억눌렸던 숨을 내쉬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도하는 가만히 세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도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세자의 눈꺼풀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이내 그는 거짓말처럼 두 눈을 또렷하게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맑고 깊은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 듣는 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궁궐 안은 순간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궁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생명의 빛이 세자에게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상궁들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곧바로 왕과 왕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하는 세자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자의 눈동자가 도하를 향하자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느냐? 세자가 물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자는 긴 밤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궁궐 전체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병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시자 궁궐에는 무거웠던 근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쁨과 안도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왕실의 모든 이들은 이 기적 같은 회복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왕께서는 직접 세자의 방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왕비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세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왕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세자의 병을 낫게 한 도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곧 도하를 왕 앞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작은 도하는 고개를 숙인 채 왕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왕께서는 도하의 총명함과 효과에 크게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하야, 너의 지혜는 낮은 신분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구나. 이제 너에게 평생 궁궐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도하는 땅에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큰 상은 받을 수 없사옵니다. 왕은 도하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도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궁궐에 들러 세자 저하의 건강을 살펴보고 싶사옵니다. 왕은 도하의 뜻을 헤아리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라. 하지만 너에게는 마땅한 상을 내려야겠구나. 왕은 도하에게 금과 은을 내리시고 또한 특별한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왕실의 약초를 관리하는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궁궐 담장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신분의 어린 소년이 귀한 세자를 살렸다는 이야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어린 거지 아이가 세자 저하를 살렸다니 진정한 재주는 나이와 신분이 상관없구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도하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도하는 궁궐에 잠시 머물며 그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픈 궁인들을 돌보고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언제나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궁인들 사이에서도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하는 가끔씩 산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자 이후 저하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학문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는 도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자는 도하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훗날 훌륭한 임금으로 성장하여 만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하는 도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를 아끼고 존경하였습니다. 도하를 친형제처럼 대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도하와 세자의 이야기는 궁궐 담장을 넘어 민간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밤늦도록 주고받으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진정한 지혜와 순수한 마음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며 큰 덕을 이룬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욕심 대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배움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하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하와 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야담은 조선을 넘어 먼 훗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로 수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지혜와 덕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 선한 마음과 배움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